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9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9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1부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번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된다.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번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발생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신체적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세포의 노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면역 능력의 저하가 오죠. 세 번째는 잔존 능력의 저하가 오고, 네 번째로는 회복 능력의 저하가 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답인 비가역적 진행이죠. 자, 비가역적 진행이란 뜻은 뭐냐면 노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비가역적 진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손자, 손녀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돕는다. 이게 정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볼 것 같으면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할 필요 없겠죠. 세 번째는 형제자매와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 역할관계를 예전과 달리 재정립을 해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을 보면 손자녀는 바로 노년기에게 활기와 탄력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노인에게는 손자녀가 아낌없는 사랑을 줌으로 해서 행복감, 그래서 손자녀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돕는다. 요게 정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자,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국민연금보험, 3번 고용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3번이죠. 자,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과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기여하면서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여기 문제처럼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은 바로 고용보험. 3번이 답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가로가 들어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료 또는 지속인데, 바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지원 사정, 4번 서비스 내용 평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다시 순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방문한 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여줘요. 계획을 본 다음에 바로 그 보호자들은 여기가 좋다 싶으면은 계약을 하겠다 해야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바로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또 변화가 생겼을 때 종료를 하든지 하는 게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장애급여, 5번 특별현금급여.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특별현금급여. 자, 그 이외에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이외에 무엇이 있냐면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 비율은 1번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10%, 2번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15%, 3번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20%, 4번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25%, 5번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30%.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장기요양급여 비율의 15%.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재가급여라는 거죠. 재가급여일 때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 그러면 시설급여는 몇 %일까요? 자, 시설급여는 바로 3번인 20%겠죠. 그래서 재가급여니까 정답은 15%인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관장, 3번 도뇨, 4번 욕창치료, 5번 외용약 도포.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외용약 도포. 흡인과 관장, 도뇨, 욕창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용약 도포라든지 경구약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가 정답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자, 보기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요거는 어떤 권리인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교재를 보시면 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의 조항이 몇 가지가 쭈르륵 나와 있는 게 그 중에 4번 내용하고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 비상 벨 등을 필요한 장소, 장소는 어디냐? 생활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등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68페이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받을 권리의 4번의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치를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5번이 답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감소, 2번 가족 관계 갈등 해소,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4번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노인의 의존성 증가.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등으로 인해서 바로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될 다음과 같은 권리는, 자,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차별받지 않는다. 자,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3번 평등권, 4번 청구권, 5번 노동권.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예요. 정답은요 3번이죠. 평등권. 차별 대우받지 않는다 하면 평등권이죠. 자,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요양보호사의 인권 내용 중에 자유권은 의결과 표현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상이라든가 양심, 종교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 및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자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등권.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차별 대우받지 않는 건 평등권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권과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고 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제한이 되며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권을 확보하고 받을 권리. 요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한 요양보호사가 받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 대우받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니까 3번 평등권이 답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 교재에 보면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문제도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地位에 따라 대우한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틀렸나요? 지위에 따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 4번도요.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가 답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자,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 역할을 대신한다. 4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프다고 뭐 들어 누워있다라든지 수시로 뭐 일을 빼먹는다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의료인을 대신할 수 없죠. 그럼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없이 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은 비밀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서 지켜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대상자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체결할 수 없죠. 서비스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게 답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세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고자 제안한다. 자,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교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3번이죠. 장교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이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14번의 답은 3번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가 답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자, 보기를 보시면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서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이상한 걸 요구한 경우죠. 자,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번부터 살펴보면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위험하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이 아니라 5에서 10회 정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가 아니라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통증이 있을 때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고요. 5번은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연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가 답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요로감염, 2번 흡인성 폐렴, 3번 궤양성 대장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노로바이러스 감염.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노로바이러스 감염.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감염돼서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또 이런 요양보호사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염성 질환에 관한 건데, 노로바이러스 감염 이외에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옴, 머리니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